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과일 두리안의 맛이 어떤지 모르겠는 것처럼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도 아직 모르겠는 아시 두리안. 근데 진심 이거 다음 주에 끝나는 거 맞을까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단 2회 만에 정리를 하시려는 건지 저는 진심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 리뷰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집사람께서도 두리안과 소주만 1시간 내내 나와도 끝날까 말까 같은데 왜 자꾸 준환과 백도희만 보여주냐며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몰라. 드라마상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건 그렇다 치고 주된 내용이 두리안과 소저의 이야기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이건 뭐 시작하고 5분 가정부 아주머니 나온 장면과 끝나기 전 5분 또 가정부 아주머니가 나온 장면을 빼면 딱히 전개상 도움이 되는 건가 싶은 이야기만 쏟아지니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할 말 없다고 리뷰를 접을 수도 없고 난감할 따름이죠. 그래서 오늘 14회 리뷰 역시 참기름 짜내듯 어거지로 리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아시 두리안을 쭉 14회까지 달려본 결과 이 드라마는 복선이나 의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드라마처럼 복선이나 힌트로 결말을 유추해봐도 유추하는 저만 이상해집니다. 예고편은 뭐가 상상인지 실제인지 구분하지도 못할 지경이고 본편 또한 던져주는 떡밥이 거의 없으니 그냥 뇌 빼놓고 미친 듯이 웃으면서 보는 수밖에 없죠. 가끔 댓글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라 하시는 말씀 이제 100%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복선이나 힌트 말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중 그럴듯한 결말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아재는 13회 리뷰에서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단치강이 별장에서 자려다가 두리안에 의해 잡혀온 뒤 그는 뜨끈한 해장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뭔가 두리안이 자기 할머니인 것처럼 주구장창 할머니 얘기를 늘어놨죠. 두리안의 밥에서 할머니가 느껴진다면서요. 그래서 아재는 이게 진짜 할머니일 수도 있겠다. 과거와 지금의 생김새가 똑같은 것도 유전자의 힘일 테니 두리안과 소저가 과거로 돌아가 돌쇠와 언을 살려서 그 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구나 라는 예상. 사실 이 예상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리안과 소저가 등명의 아이를 갖지 못한 채로 넘어왔으니 대가 이어져 이들이 나타난 건 오류다 라는 것과 씨가 돌쇠의 씨이기 때문에 백도이나 단치강은 후손일 수 없다는 오류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대단치다 라며 예상 리뷰를 남긴 건데 어라 이게 의외로 호응이 좋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중 가장 많았던 의견이 두리안과 소저가 단씨 집안의 조상이 맞긴 맞는데 제 예상처럼 두 사람이 돌쇠와 언이 살아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이를 갖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리안은 돌쇠가 유부남이라 힘들 수 있지만 소저는 흘러가는 분위기상 가능성이 없지 않기에 그녀가 등명의 아이를 갖고 과거로 가게 된다는 의견이셨는데요. 이 댓글을 보고 오호 그럴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이 과정이라면 제 예상의 오류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아이를 갖고 과거로 갔으니 대가 끊기지 않는 건 물론이고 소저가 등명의 아이를 가지고 과거로 가 아이를 낳았다면 단씨 집안 유전자니 단치정이나 단치강이 미래에 존재하는 것도 말이 되죠. 또한 등명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도 단씨성을 붙였을 겁니다. 연의 아이라면 박씨지만 등명의 아이니까 단씨. 그럼 단등명 집안이 박씨가 아닌 단씨라는 문제도 해결이 되죠. 다른 의견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소저가 등명의 아이를 갖고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등명이나 돌쇠가 그녀들과 함께 과거로 가는 거죠. 그렇게 조선시대에 단씨가 생기고 그 유전자가 미래의 단씨 집안을 만든다. 저는 이 의견이 마음에 들었던 게 만약 진짜 현생에 누군가 두리안 소저와 함께 과거로 간다면 이건 빼박 시즌2인 거죠. 시즌1은 두리안과 소저의 현생 생존기, 시즌2는 돌쇠와 단등명의 조선시대 생존기. 생각만 해도 벌써 흥미진진하네요. 과연 진짜 두리안과 소저가 단씨 집안의 조상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건 너무 쉬워서 맞췄다고 보기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별장에서 탈주한 가정부 아주머니는
역시나 어두컴컴한 이은성네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오이지의 전생을 봐주려 했던 것도 포인트였죠. 확실한 영혼의 단짝. 그런데 아줌마가 오이지에게 업보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났냐 라고 했던 말, 저만 이상했나요? 지금까지 등장한 과거신에서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김씨 부인밖에 없는데 자꾸 뭐가 쎄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이상한 게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전생의 며느리에게 몹쓸 짓하고 사람까지 죽인 김씨 부인이 어떻게 백도이로 환생했을까? 평생을 사람 거느리면서 부족한 거 없이 살고 거기다 아들 셋은 전부 다 떡소리가 나고 손자 잘생겨 사람 됨됨이 좋아. 그래서 밑에 사람들에게도 좋은 얘기만 듣는 사람. 이 정도는 전생에 사람 죽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도 여러 살리고 나라 정도는 구해줘야 되는 환생 아닌가요? 사람의 친 김씨 부인의 환생이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적어도 억울하게 죽었거나 착하게 산 사람이 현생에 잘 살아야 환생의 법칙과도 어울리는 거겠죠. 그래서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맨 처음 1회 때 백도의 등장씬이 생각나는 겁니다.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등장. 그래서 든 생각은 왠지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부터 보여주길 과거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돌쇠, 김씨 부인 아빠, 김씨 부인 아들과 같이 김씨 부인이 등장하니까 당연히 김씨 부인이 백도이로 환생한 거구나 생각을 했지만 사실 수술 전 얼굴이 달랐던 것은 아닐까. 1회부터 성형수술로 반전을 만들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좋아하는 인성한 작가가 김씨 부인을 저렇게 환생시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팍 들면서 이게 마지막 반전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은 14회에서 가정부 아줌마가 업이 많아 이렇게 태어난 거냐 했던 오이지가 진짜 김씨 부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전생에 사람을 해친 만큼 개로 환생을 한 거죠. 그래서 단치감이 오이지를 그렇게 싫어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 반대로 그렇다면 백도이는 누구의 환생이냐? 왠지 저는 이 정도 누리고 살 정도면 전생에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돌쇠 엄마 기실어멈이지 않을까?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만큼 그 아들과 다시 잘 살아보라고 부모 자식의 연을 또 이어준 거죠. 극 초반 왠지 백도이가 단치감을 유달리 아끼는 듯한 모습이 등장한 것도 그게 전생의 부모 자식이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계속 성형 얘기가 나오는 게 힌트 아닐까요? 보이는 대로 믿지 말라는. 물론 제 망상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인과응보를 생각하면 사람의 친 김씨 부인의 환생치곤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아마도 가정부 아줌마가 슬슬 전생을 말해주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14회 엔딩에서 단치감의 전생을 봐주며 머슴이라고까지만 말하는 게 예고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엄마랑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한다거나 전생의 엄마가 가까이 있다 얘기해주진 않을지, 아니면 결국 오이지의 전생을 봐주게 될 때 김씨 부인의 모습이 딱 등장할 수도 있죠. 또는 두리안이 백도이의 성형전 사진을 보게 되며 그녀가 사실 김씨 부인이 아니라 돌쇠 엄마 기실어멈이란 사실을 눈치챌 수도 있고요. 저는 진짜 우연이라도 제 예상이 맞으면 예상이 맞아서 좋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돌쇠와 돌쇠 엄마가 현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주 방송되는 아시두리안은 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